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도 단편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우리 답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시놉시스는 어떻게 쓰는가? 이게 질문이었죠? 여러 가지 답이 있었는데 그렇게 선생님이 생각할 땐 어렵다고 생각 안 했는데 무슨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시놉시스는 어떻게 쓰냐? 이야기의 시작과 중간과 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야기의 시작과 중간과 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알 수 있을까요? 시작, 중간, 끝. 시놉시스는 이야기의 전체를 빠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된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에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대답을 찾아볼게요. 시나리오 구성하기에서 발단, 전개, 결말에 각각의 퍼센트를 적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되죠? 발단이 20%, 전개가 60%, 결말이 20%예요. 그러니까 전개 부분이 60이라는 거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나리오를 쓰는데 어떤 친구는 발단이 너무 길고 어떤 친구는 결말이 너무 긴 경우가 있어요. 그 방법보다는 발단 20, 전개 60, 결말 20%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갈등 증폭도 쉽고 나중에 결말부에서 깔끔하게 갈등을 해결할 때도 더 쉬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정답은 20, 60, 20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스토리보드 작성법을 보고 나서 예시로 나온 것들 중에서 하나를 적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유롭게 정답을 적을 수 있는데요. 이 유튜브 영상을 보았다면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 선을 그리고 색연필로 쓱쓱쓱 색칠하면서 스토리보드 콘티를 그리는 영상이 있었을 거고 그냥 라인으로 그리면서 나오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식이 더 편할지 생각해보고 그냥 정리하시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도 진도를 나가 볼게요. 오늘 진도는 스토리보드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요. 스토리보드는 전 시간에 말했던 시놉시스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에요. 여러 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배우인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감독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선 하나의 그림이나 글이 필요해요. 그거를 스토리보드라고 하죠. 자, 그러면 스토리보드에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스토리보드에 의해서 글로만 이루어진 스토리보드가 있어요. 스토리보드는 반드시 그림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고요. 글로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스토리보드를 못 그리냐? 아니에요. 프레임 안에 글로 적는 것도 방법이 돼요. 여자가 차 앞으로 걸어온다. 우리는 뒤쪽에서 그녀를 본다. 그녀가 차의 헤드라이트에 비칠 때 카메라가 역방향 앵글로 잡는다. 카메라가 클로즈업으로 이동한다. 아, 지금은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첫 번째 거를 볼게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녀가 있어요. 그녀가 이쪽이 자동차 앞인 것 같은데 앞쪽으로 걸어오고 있으니까 진행 방향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뒤쪽에서 그녀를 본다니까 카메라는요, 이쪽에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거는요,
자동차가 있는데요. 앞에 라이트가 있었는데 이게 헤드라이트가 비친대요. 헤드라이트가 비칠 때 카메라가요.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역방향 앵글로 잡힌다고 하니까 카메라가 슝 돌아와서 이쪽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잡히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어디 있겠어요? 여자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역방향으로 잡아서 클로즈업으로 이동한다 라고 됐으니까 카메라 쪽에 얼굴의 표정이 보이는 앵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보드에서 글로만 적어도 서로 소통하는데 한두 번 이야기를 맞추면 이게 어떻게 되는 앵글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약간 모자른 것은 이 배우의 표정이나 이런 거를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다음 방법인데 좀 전에 제가 그렸던 방식과 동일하죠. 자동차가 있고 여자가 있고 카메라가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헤드라이트가 비치고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사람이 돌면서 카메라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잡았다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글 콘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물의 배치와 액션의 방향을 전달하는 선화, 선으로 그리는 그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스토리보드는 첫 번째 뭘로 그려요? 글이요. 글 콘티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선화, 선으로 그렸는데요. 얘는 엄밀히 말하면 부감 콘티라 그래요. 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부감 콘티. 그러면 두 가지 방식만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지 않으세요? 스토리보드에 선화 부감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글을 조금 달아주면 그러면 스토리보드가 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방식 가볼게요. 세 번째 방식은요. 1번 글로 가는 거, 두 번째 부감으로 가는 것보다 좀 더 보기 편한 방식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수평이죠. 그래서 수평적으로 작성된 스토리보드라 그래요. 앞에서 바라보는 거죠. 자동차가 들어오고 있고 여자가 있는데 우리는 옆면이나 뒷면을 잡은 앵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이쪽에 있으니까요. 근데 자동차가 헤드라이트가 켜지면서 여자가 화들짝 놀랐을 때 카메라가 이쪽 방향에서 여자를 이렇게 해서 얼굴을 잡고 있어요. 화각이 커지면서요. 그러면 카메라의 위치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여기서는 카메라가 이렇게 아래쪽에 설치가 됐는데요. 여기서는 카메라가 이만큼 높이 설치됐어요. 그래서 카메라의 높이도 변화가 생겼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게 돼 있어요. 수평적으로 작성한 스토리보드에서는요. 인물의 액션과 감정까지도 읽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카메라가 어디로 움직였는지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갈게요. 글로만 가는 콘티가 있고 두 번째는 부감 앵글의 선으로 된 선화 콘티가 있어요. 두 개는 같이 동시에 작성해도 돼요.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수평 콘티가 있어요. 수평으로 그려진 어떤 게 가장 인물의 표정이 드러나게끔 돼 있냐? 수평적인 쪽이 인물의 표정이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한 개만 더 가볼게요. 네 번째 거예요. 라인으로 그려진 스토리보드. 말 그대로 라인으로 그려졌어요. 풀샷 1번으로 여자가 뛰어들어오고 있는데 2번에서는 앵글이 더 커졌어요. 3번에서는 여자가 놀라고 있는 얼굴인데 여기서 4번이 됐을 때 카메라가 이만큼 클로즈업으로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3번보단 4번 라인으로 작성한 스토리보드가 좀 더 디테일해 보이죠? 충분히 이해 가능하죠?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되는 건데요. 설명만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이앵글이라고 표현된 화살표들은 카메라의 움직임이나 인물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쓰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이앵글,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는 앵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는 화살표들이고 얘는요 아래로 내려갔고 아래로 내려갔고 아래로 내려갔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로우 앵글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업적인 콘티에서 가끔 이런 화살표가 나오면 이게 이런 뜻이라는 거를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카메라를 여기에 섞어 넣은 거예요. 아까 있던 그림에. 그러면 좀 더 알겠죠? 이건 어떤 거예요? 하이 앵글로 찍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요. 로우 앵글로 찍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스토리보드 활용의 예인데요. 스토리보드를 그릴 때 꼭 칸을 쳐서 그릴 필요는 없어요. 지금처럼 3M 포스트잇을 갖다 놓고요. 거기에 한 컷 한 컷 그릴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숫자가 1번, 14번, 3번, 21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2번은 오히려 이쪽에 있어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처음에 스토리보드를 그릴 때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쫙 그렸는데 그리고 나서 스토리보드를 더 정교하게 만들다 보니까 1번 다음에는 14번이 왔다가 그리고 다시 3번으로 갔다가 이쪽에 21번이 들어와야지 더 이야기가 재미있게 될 것 같다 라고 할 때 이렇게 그려놓은 콘티들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랑 학교에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이 콘티 작업을 할 건데요. 한 팀에 8명 이 정도 인원이 팀이 되게 되면 시놉시스가 나오고 스토리보드를 그리는 과정에서 그려지는 콘티예요. 이런 식으로 8명이 3M 3장, 4장 나눠 가져서 각자 자기 역할에 맞는 부분들을 그려낼 거예요. 그거를 모아서 따닥따닥따닥 붙일 때 컷의 순서에 꼭 반드시 이렇게 숫자를 넣어주셔야 돼요. 숫자를 넣고 그거대로 붙인 다음에 같이 팀별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 순서가 더 재미있을까? 아니면 순서를 좀 바꾸는 게 재미있을까? 라고 하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 위치들을 바꿔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스토리보드는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협업으로 같이 이렇게 그려서 가는 방식도 참 재미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들어가 볼게요. 간단하게 OX로 갈게요. 스토리보드에서 글로 하는 스토리보드 방식이 있다, 없다. OX로 갈게요. 스토리보드에 글로 쓰는 스토리보드가 있다, 없다. 쉽죠? 자, 이걸 첫 번째 질문으로 하겠습니다.